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EBS 투자증권 리틀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 S&P 500 지수가 올해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그 미국 증시도 사실 좀 뒷심이 없더라고요. 좀 힘없이 좀 밀려버리는 그런 좀 흐름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좀 오르면서 나스닥은 괜찮았는데 다우나 S&P는 좀 힘없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약간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때문이거든요. 근데 금리는 경제 지표가 또 너무 좋게 나오면 미국 연준 입장에선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나왔던 그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9월달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좋으면 사실 증시가 환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이 또 빌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졌고 또 러시아의 노드 스트림이 좀 이상하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천연가스 공급이 또 중단됐다. 뭐 거기에 뭐 폭발 사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히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나오면서 이것도 유럽의 또 이 천연가스 공급이 또 중단되고 에너지 가격이 또 오르는 거 아닌가. 실제로 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그 뉴스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는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위축된 흐름으로 오늘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부로 메시지를 못 내는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죠. 연준 위원들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지금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여러 위원들 특히 뭐 블라드도 있고 뭐 굉장히 강경한 매파죠.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여전히 금리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사실 이제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사실 연준 의장도 그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경기가 둔화돼도 물가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오늘이 좀 또 중요한 게 오늘 또 애틀란타 연준은 그 연방은행 총재인 보스틱 총재가 또 연설이 예정돼 있고 오늘 또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좀 등판을 하거든요. 아, 오늘이군요. 네, 오늘 이제 새벽에 아마 그 이 연설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두 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또 반복을 할지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이 또 급변했잖아요, 그 후로. 증시가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좀 달래주는 발언을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뭐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건 다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거 물가 잡으려다가 지금 경기가 좀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잘못하면 너무 속도가 네. 빠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원하는 지금 분위기들을 좀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걸 연준 의장이 좀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강경하게 일단 물가 못 잡으면 안 되니까 물가만 무조건 잡겠다. 이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오늘 또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파웰 의장 연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나오는 파월 의장 발언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유로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뭐 1달러와 1파운드 가치가 똑같은 페리티 시대가 올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달러화가 이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사실 제기가 되잖아요. 이제 제일 네. 큰 게 이제 물가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니 당연히 달러는 강할 거죠. 그거 하나랑 이제 상대국 통화랑 이 환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나라 통화랑 이제 교환하는 비율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달러화를 차지하는 비중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 유로화거든요. 음. 유로화가 한 50 정도 들어가고 한 20% 정도가 엔화가 들어가요. 음. 이거 두 개 합치면 70%죠. 근데 네. 아시겠지만 이 두 개 통화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너무 많이 빠졌죠. 음. 이 두 개 통화가 약세를 보이니 상대적으로 달러는 훨씬 강했고 또한 10% 정도가 파운드화거든요. 네. 파운드화도 이제 달러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최근에 뭐 감세, 갑자기 음. 법인세 인하하겠다 뭐 이런 좀 부양책을 제시하자마자 영국의 파운드화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감세 소식이 예,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파운드가 급락을 하니까 당연히 이건 또 달러를 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 통화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세 개가 지금 다 안 좋아요. 가격이 음. 계속 떨어지고 반대급부로 달러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선 지금 파운드화 때문에 뭐 영국이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뉴스도 있던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파운드화의 이런 좀 쇼크가 달러에 충격을 또 주면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까지 또 충격을 주고 있어서 어쨌든 전 세계 증시에 상당한 좀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로와 엔화, 파운드화까지 다 떨어지면서 지금 뭐 강달러, 달러 초강세는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특징주는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 봇이 공개 임박했다. 뭐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던데. 로봇주들 네. 흐름 짚어주시죠. 근데 로봇주들은 되게 좋았었어요. 음. 그동안 사실 이 약세장에서도 주가가 뭐 두 배, 세 배씩 오른 기업들도 많았는데 특히 이제 9월 30일 날 테슬라 AI 데이가 열리잖아요. 그때 아마 테슬라 로봇이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음.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 로봇주들이 미리 올랐는데 오늘은 버티질 못했습니다. 오늘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대표 그 로봇 회사들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네.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워낙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로봇주도 시장을 좀 이끄는 업종 중에 하나였지만 어쨌든 좀 오늘은 많이 흔들렸고 다만 이제 뭐 로봇이라는 게 이제는 점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직원이 없고요. 그 서빙 로봇이 와서 그 음식을 제 여기 테이블로 갖고 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만드는 국내 회사도 실제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런 이제 로봇들이 진짜 이제 우리 눈앞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번 또 테슬라 AI 데이가 또 중요한 게 인간과 비슷한 모양을 한 또 로봇이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음. 점점 이제 로봇이 옛날에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던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이제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조금씩 가고 있어서 로봇주가 오늘 좀 비록 빠지긴 했지만 계속 좀 공부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업종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실적과 고용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는 그냥 가장 눈여겨볼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마이크론입니다. 미국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음.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월 30일 이제 그날 새벽 5시 반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결국 그 마이크론은 세계 3위 D램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거에 앞서서 먼저 발표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3사가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메모리 업황을 이제 에 따라서 실적이 좀 변동되는 부분들이 음.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마이크론의 실적은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라든가 공급을 좀 줄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멘트를 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음. 반도체 수요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마이크론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좀 생산량 줄이겠다,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면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이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공급을 계속 유지하거나 늘리겠다. 이러면 또 한 가지 또 악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고 공급을 줄이는지 한번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그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도 보죠. 지금 일각에서는 태조 이방원 주식을 두고 위기의 태조 이방원이다. 아니면 뭐 일시적 급락이다. 추세 하락이다. 분석이 상당히 분분하거든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위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뭐 정말 태조 이방원은 올해 사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두 배까지 올랐고 음. 태조 이방원에 속하지 못한 기업들은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태조 이방원도 뭐 9월 들어서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증시가 좀 빠지고 같이 빠졌다고 해서 이젠 끝났다라고 볼 정도는 음.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시장이 망가지는 구간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든 주도주도 계속 오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좀 당분간은 조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시장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원자력. 중에서 네. 예, 이 중에서
앞으로 지금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제 태조 이방원이 다 같이 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도 옥석을 좀 가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조선업종도 그렇고 태양광 뭐 다 빠지고 있지만 어쨌든 방산주는 최근에 조금 모멘텀이 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이 계약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나오진 않아요. 음. 근데 주가가 더 오려면 그 폴란드에서 우리가 한번 잭팟을 터뜨렸잖아요. 그거 이상이 뭐가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모멘텀이 좀 꺾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 음. 원전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개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음. 아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제 관심들은 많죠. 전 세계가. 다만 실적 추정이 안 돼요. 이게 원자력 발전을 해서 이제 원전 건설하는데 10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반영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 원자력 발전주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만약에 이런 좀 태조 이방원을 좀 한다면 그래도 태양광 그다음에 그 조선 음.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좀 보시고 음. 방사는 나쁜 건 아닌데 좀 모멘텀 소진 원전은 좀 실적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음.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조이방원을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현대로템도 지금 이슈가 있더라고요.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로템은 지금은 조금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음. 올해 주가 한 50% 올랐는데 이게 이제 K2 전차 도입 뭐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방산하고요 그 철도 있죠 이 뭐라 그러죠 이 전동차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철도 같은 이제 기차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거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사업을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 음. 완전한 방산주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메인은 저는 좀 그 차량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차 쪽으로 좀 알고 있고 근데 음. 올해 주가도 좀 많이 오른 데다가 지금 현재 PER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 정도 거래되냐 이걸 나타내는데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PER이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은 지금 32배나 돼요. 음. 그러니까 시장보다 4배 비싼 거죠. 그만큼 좀 고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로템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라고 한 한화 주가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대우조선을 사실 그 이게 하나 주주분들은 지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멘붕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 왜 대우조선을 인수할까 이제 이런 좀 음. 의심들을 좀 그러니까 좀 그 아쉬움을 좀 표출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죠. 네. 근데 대우조선이 그 방산도 하거든요. 그 잠수함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네. 군함. 이것만 분리매각해서 이것만 가져올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오히려 호재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회사잖아요. 여기랑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음. 낼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건 그게 아니고 다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통째로 네, 갖고 통째 온다고 인수죠. 근데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 상선은 하나랑 별 상관이 없거든요. 사업 모델이. 음. 이게 전혀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사업부가 아닌데 음. 다 가져온 거죠. 근데 물론 대우조선이 뭐 나쁘다 이걸 떠나서 부채가 10조짜리 회사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가져오므로 해서 그리고 지금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네. 하나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자금을 대고 앞으로 계속 좀 지원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음. 번 돈을 이제 대우조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주주의 몫이 일부가.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하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도 하나가 주가가 6%나 빠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 주가에는 조금 계속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네요. 이게 M&A 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게 아니고 음. 승자의 저주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눈에 그 알고 있는 그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해가지고 사실상 분해돼 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승자의 저주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대우조선은 정말 빚이 많은 기업인데 네. 하나도 투자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함으로 인해서 자금이 그쪽으로 또 가게 되니까 음. 주주 입장에선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환율 보니까 장중 1,440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고환율 수혜 업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환율하면은 이제 미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많이 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는 거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좀 옥석을 좀 가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죠. 누가 뭐래도.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사실 옛날에는 중국 비중이 좀 높았는데 중국에서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한국 차는 거의.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 비중이 높은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워낙 또 그동안 잘 됐기 때문에 네. 그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부품 회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부품 회사는 이제 여기서 부품 같은 거를 또 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과정에서 다 달러로 결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가 의류 OEM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나이키나 아니면 노스페이스나 갭이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이런 브랜드들이 옷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뭐 이런 회사들한테 네. 옷을 맡깁니다.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럼 저기 뭐 방글라데시아나 그 베트남 같은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다시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다 달러 결제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의류를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의류 OEM 회사다. 근데 이 회사들은 대부분의 매출이 다 미국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환율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과 의류 OEM은 좀 수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술주는 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왜 이렇게 빠졌냐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IT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장중에 뉴스가 나왔던 게 애플 이번에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는데 네. 그 아까 블룸버그 속보로 떴더라고요. 그 애플이 원래는 이제 올해 좀 잘 팔릴 걸 예상을 하고 좀 증산을 좀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생산보다 뭐 예를 들면 10% 20%더 늘리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없던 일로. 그러니까 아, 증산을 하려고 해서 네. 그 애플 부품주가 그래서 좀 오르긴 올랐었어요. 그 전부터 기대감이 있어서.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증산 계획이 없어지면서 예, 그게 이제 취소가 되고 떨어졌군요.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이 예전보다 안 팔린다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애플마저 안 팔리면 이제 어떡하나 이제 기댈 그러게요.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오늘 또 한번 더 충격을 좀 받지 않았나.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애플 아이폰에 부품을 많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술주들이 오늘 좀 애플의 좀 악재로 주가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